최근에 내려갈 듯 하다가 올라오고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가고를 지속하면서 개다리 춤을 추고 있는 비트코인. 혼자만 와리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생들 굴비처럼 줄줄이 엮어가지고 멱살을 동시에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 한데 쫙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인데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물량 집중화가 좀 심하다라고 합니다. 상위 1%가 링크 주소 보유량 비중 공급량의 82%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 즉슨 1%가 이제 벼락펴락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 내려가게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더리움. 과연 1300달러 저항 돌파는 가능할 것인가?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인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더리움이 저평가됐다 고로 우리는 이더리움 투자 비중을 늘렸지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덧붙이기를 조만간에 CME가 이더리움 선물을 출시하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더욱더 많이 유입되게 될 것이며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들과 함께 알트코인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시킬 것이다. 또 디파이 성장세는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분석 또한 이제 나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석가 중에 캡터스라는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1250달러를 넘어서면은 1300달러 돌파 후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트를 공유했는데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얻어 맞을 때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더리움의 거대 삼각 수렴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가고 있다. 조만간에 450달러 상당에 달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있는 크립토 제레마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은 위로 솟구치게 될 것인가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 고점을 뚫고 무한 고고싱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최근에 밝힌 바에 의하면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얼마 전에는 또 다른 투자 회사가 나와가지고 100이면 100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부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다른 코인들에게도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가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큰 상승을 거두고 있는데 스시 수압, 유니 수압,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역시 최근에 삼각수렴을 뚫고 위로 돌파했다라고 하네요. 차트 분석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보는데 올라갔다가 지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엔진코인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엔진과 일본의 코인체크가 함께 손을 잡고 엔진크래프트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 유명 게임이죠.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NFT,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의 자선 플랫폼과 또 제휴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NFT 대체 불가 토큰을 통해서 기부를 모집하는 자선 프로젝트 키주나 NFT 프로젝트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디파이 다음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분야가 NFT 토큰 분야라고 하는데 과연 이 분야에서 엔진이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에서 알려드립니다. 크립토닷컴 카드 스테이킹 조건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었는데요. 오늘부터 그 조건들이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드디어 렌딩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고 하는데 대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맡기고 대출을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넥스라든지 블록파이 등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연이율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래소 코인인 시아로를 스테이킹하게 되면 우대 이율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 이번에 부킹닷컴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부킹닷컴 말 그대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계 2800만 글로벌 호텔 예약 시에
최대 2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는 크립토닷컴 앱을 통해서 제공이 되게 되고, 또한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결제 건당 최대 8%의 캐시백과 함께 무료 공항 라운지 이용, 그리고 전세계 ATM 출금 수수료 면제, 그리고 외환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커런트에 따르면 최근에 비트맥스로 4,663개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변동성에 유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캐나다 전 총리, 그의 이름은 스티븐 하퍼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전 총리가 예측하기를 지금 현재 미국의 글로벌 통화, 기축통화로서의 유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그가 봤을 때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대신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반면에, 대신 금과 비트코인 등이 준비 자산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으로 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초로 달러보다 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죠. 중국 같은 경우도 금을 지속적으로 꾸역꾸역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금과 비트코인은 앞으로 중요 자산으로 떠오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전 미 재무장관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로렌스 서머스, 지금 현재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으며 계속 생존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러면서도 6개월간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어디로 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은 비트코인을 더욱더 탄력적으로 보이게 하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든다. 또한 비트코인의 유한성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에게 사용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수십 번이 넘었죠. 근데 비트코인은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태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대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무한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IMF에서 재미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업데이트를 전해드립니다. IMF가 이야기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 전자화폐가 진짜 돈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66.2%나 됐다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진짜 돈이냐? 라는 질문에는 무려 79.9%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트위터상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이 답변이 달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진짜죠.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의 보도에 의하면 전 CFT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씨가 이번엔 확실히 바이든 정부에서 SEC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왠지 좀 물고기가 생각나는 그런 인상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비트코인 ETF 가자라고 이렇게 뻐끔뻐끔 한번 거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코인시어스가 비트코인 ETF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밝혔고요. 조만간에 스위스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의 투자 회사 러퍼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9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사즈아를 외쳐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엔 JP모건의 분석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4만 달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평균 1억 달러 상당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자금 유입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조속히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규모 투자자 철수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비트코인 시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다시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열심히 좀 더 많이 사가지고 비트코인 상승에 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반면에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만든 가격 지표 모델을 공유를 하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도 너무 적다, 한 20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냐, 최소 2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2억 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냥 2억도 아니고 최소 2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분석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채즈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상에서 계속해서 캔들이 21 2평에 맞고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차트상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뒤집어 놓은 차트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인 조시레이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일본 기준 20일 지수 이동평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 파란 선 보이시죠?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다가올 변동성을 위해서 움직임이 압축되고 있는 중이다.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으니 알트코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39,000달러를 뚫게 되면 위로 상승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34,000달러를 뚫고 떨어지게 되면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최근 분석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빠르고 강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복잡한 조정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압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디로 튀어 올라가게 될 것이냐. 위로 갈 것 같으면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은 이 복잡한 조정, 듣기만 해도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비트코인의 복잡한 조정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그런 의미에서 4만 달러까지 하루빨리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다시피 그 반대의 경우도 항상 염두에 둬야만 되겠죠. 자, 이 피터 브렌트의 분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영상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토마토밭에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뭘 던져줄까요? 떡꼬치 하나 뿌리기 어떻습니까?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